자, 오케이. 37번 보기를 읽어보셨다고 가정합시다. 자, 37번 보기 보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가볼게요. 자, 이 작품은 일제감정기를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당시 우리 어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대규모의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일본의 고깃배는 조선의 어업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여 대부분의 어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선 사람들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낡은 배를 타고 고기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한편 천명은 바다를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섬에서 벗어나 육지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천명은 주변 사람들의 강요에 못 이겨 바다에 나가서 뭐가 되게 돼요? 죽게 됩니다. 비극적 결말이네요. 이 작품에서 그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이면서 동시에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지 죽음의 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어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괜찮나요? 자, 그러면요. 자,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요, 제가요, 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초반에 읽어가시면서 인물 간의 관계를 잡으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좀 잡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인물 간의 관계를 대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씨가 있습니다. 낙경은요, 자, 천명이라는 사람의 뭐가 되는 아버지고요. 공씨는요, 자, 천명이라는 사람의 뭐가 되는 거죠.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천명이라는 존재가 어때요? 바다에 나가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두 명의 형이 여기서 죽었거든요. 그리고요, 한 명의 누나가요, 자, 오케이, 술집에 팔려가면서 절대 바다에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천명은 뭐냐면 바다에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낙경과 곡싱은 여러분들 어떠냐면 얘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고기잡이 배를 타는 거에 대해서 강요하는 존재들이 되죠. 자, 오케이, 뭐 싫어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공씨가 있고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 내용이 없어졌네. 자, 아무튼 자, 오케이, 이 정도 있다라는 것들 다시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씨 동생이 공주학입니다. 동생이에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주학의 처도 존재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천명 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배는 안 타요. 아니, 그 배는 부자리가 헐었어요. 배가 뭐였다? 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기잡이로 떠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드러나고 약간 막 아비규환 상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확인하고 갑니다. 35번 문제 1번 선지 가볼게요. 35번의 1번 선지. 천명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강제로 베어 태우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1번 선지 동그라미 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낙경부터 갑니다. 헐긴 그 배가 왜 헐어? 이놈아, 나가기 싫든. 실은 참에 핑계 하나 잘 잡았구만. 아니에요. 성서방이 거짓말 할 리가 없어요. 그 배 때깔로 구멍이 나서 겨우 물이 안 들어오지만 그 때깔만 빠지면 그 배 밑창으로 고때꿀이 필 거예요. 더군다나 골판이나 노대나 한번 만나면 부자리가 척썩 갈라질 거예요. 오케이. 천명의 말을 통해서 어민들의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배도 뭐 하냐면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고쳐놓고 어떻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상황이죠. 자, 좋아요. 좀 더 가볼게. 이놈아, 그건 구주부가 널 배를 못하게 하느라고 꾸며서 한 소리야. 여기서 참고로 구주부는요, 자, 이 천명을 배에 타는 걸 막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참고로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천명. 내가 배에 가서 때깔을 빼봤어요. 나무가 썩어서 우기적해요. 언제 부셔줄지 몰라요. 이놈아, 어디가 썩었든 나하고 함께 가보자. 천명, 낙경의 발을 풀이춘다. 공씨, 자, 갑니다. 다시 천명에게 달라지는 부에게 매달리며 임자, 어서 아범한테나 가보시오. 괜히 방정맞게 소리를 해가지고서 일을 이렇게 저질러나? 자, 낙경 중얼거리면서 공주학이 나간 곳으로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장면 우리 추론하였죠? 좀 전에 공주학이 있었지만 먼저 나가고 낙경은 그 뒤를 쫓아나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중하게 쳐. 자, 사장에서 들어와 증오에 찬 눈빛으로 맛없이 쏘아보고 있다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런 우리가 그걸 보실 때요. 이런 거 어때? 지시문들 주목해서 봐달라고 얘기했죠. 뭔가 말없이 쏘아보고 있다? 뭔가 째려보고 있다. 자, 주하게 쳐는요. 얘한테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거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좋아요. 가볼게요. 자, 뭐해? 손에 끌려 자기 뺨에다 비비며 어머니, 아니 묻에서 보나, 아니 육지죠? 물에서 보나 돈말 번명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말이지, 참말이지 배 타기 싫어요. 그런데 이놈아, 어저께 왜 타겠다고 했니? 어머니가 하도 불쌍해서 그랬어요. 오,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죠. 어머니를 그래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놈구나. 아휴, 애미 불쌍한 줄 아는 놈이. 아니, 항구 상점에서 왜 나왔어? 왜 나왔냐고? 아니, 공부해가지고서요. 트럭 운전수 시험 보려고 나왔더래요. 여러분들 트럭 운전수 시험? 자,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었죠? 천명은 어디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묻에서 살고 싶다고 했죠. 어디에서요? 육지에서 살고 싶은, 육지에서 정착하고 싶은 소망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아니, 내과 놈이 무슨 재주로 운전수를 배워? 왜 못 들어가요? 아니, 경희 트럭 운전수가 나를 조수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자기가 나는 대로, 자리가 나는 대로 넣어줄 테니까 기초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거짓말 마라, 이놈아. 연기 잘한다, 그치? 지금이라도 항구만 가면 벌써 자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야, 운전하다가 사람 치고 콩밥 먹으려고 그 무서운 운전수 자리에 들어가. 내는 꼬락서리 안 봤으면 내가 10년 더 살았겠다. 주하게 저에게. 아들 셋, 딸 하나 낳았지만 이렇게 속 썩이는 자식은 보기 처음이야. 2명은 죽었고요. 딸은요, 뭐냐면 술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다들 순산이었는데 저놈만 백가죽을 쥐어뜯고 지랄 처음에서 나오더니 이날 입대까지 내 속을 이렇게 푹푹 썩이는 그려. 자, 주하게 쳐. 공시 앞으로 나온다. 형님, 왜 그러면 동생의 부인이니까. 형님, 저 녀석을 그대로 뒀다가 또 항구로 도망가서 또 외상밥 처먹고 우리 못할 일 할 거예요. 우리에게 못할 일 할 거예요. 우리가 그 밥값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애쓸 줄 아오? 내년 봄에 팔라는 새우젓도 모두 저 녀석 때문에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었어. 아까 주하계차가 우리가 1000명을 왜 째려보는지 이해됐다. 자, 오케이. 1000명이 뭐 하냐면 항구로 도망가서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외상으로 밥만 먹다가 외상 밥값 못 내주니까 얘네들이 가서 그 돈 대신 내주고 데리고 왔나 보다. 어느 정도 추리가 되지? 자, 가보자. 자네 볼낯이 없네. 자, 저 담잎에 보퉁이, 저 짐 좀 싸는 것 좀 보시구려. 어쩐지 하는 짓이 수상합니다. 설마 그러라 했겠소? 공시, 비로소 보퉁이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내가 쌍심지가 나서도 저 녀석을 기어코 내보내고 말겠소. 저런 녀석을 듣기 위해서 안짝물도 뒤집어 쓰고 마파람에 돛줄 부푼을 휘날려 보기도 해야 이렇게 고생도 해봐야 정신 좀 차릴 거요. 어서 개로 나가 이놈아. 싫다는 놈을 달래면 듣겠소. 그냥 끌고 나갑시다. 주하게 쳐 목반에 땅에다 내려놓고 달려가 1000명을 잡아 끈다. 나요. 야, 놓으면 또 항구로 가서 사람 들여받고 이번에 벌금까지 조지려고? 누나가 천진 중국으로 팔려가면서 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애미 썩이라고 하든 죽어도 항구에서 가서 죽지. 때물에서 사공은 되지 말라고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인지 보자. 죽어도 항구에 가서 죽어라. 지금 뭐냐면 육지 가서 살아라. 때물에서 뱃사공은 되지 말아라. 바다에 나가지 말아라. 무슨 사공하고 대천지 원수가 졌다고. 지금 세상에 그래도 어수룩한 건 뭐니 해도 백정하고 고기잡이밖에 없어. 먹고 살려면 이거밖에 없어. 잡아먹는데 밑이 게 없거든. 큰 성도 작은 성도 벌에서 죽었어요. 큰 성은 조기살이 나갔다가 덕정이 황서방에 배등거리만 찾아왔고, 작은 성은 새우살이 나갔다가 덴마다리 밑에서 대가리 쳐박고 늘어진 거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끌어내 왔어요. 그때 노대에서 태풍에서 죽은 얘들아, 노대 태풍이야. 죽은 사람이 어디 니들 성뿐이냐? 때무리만 엎어진 낙배가 수구척이 넘었고 연평서 깨진 중선만 50척이 넘지 않았어.
내가 나가고 나서 비나 억수로 퍼붓고 넙새인 부엌 문짝 덜그럭거리기만 해봐요. 우리 어머니 또 산으로 개로 밤새 울고 다닐 거 아니에요. 나 배 타면 속이 울렁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울고 댕기는 게 진절머리 나서 그래요. 밑줄 좀 쳐볼게요. 아, 천명의 배를 타지 않는 이유 알겠다. 그래, 형들이 죽어서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누구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생각하느라 배를 타지 않은 거였어. 자, 그래요. 아유, 너같이 애물을 자식은 하루바삐 잡아갑시다. 아니, 잡아갑시다고. 내가 서당계 축소하겠다 이놈아. 공식 말이 모질게 하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자, 미안한 마음이겠죠. 그 위험한 곳에 자기 아들을 집어넣고 마음 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공씨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좋아요. 천명은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배를 타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아범 나간다고 하네. 정말 나갈 테냐? 나가요. 안장문에 배전이 넘더라도 그래도 발시럽지 않게 이거 신고 나가라. 내 신는 거다. 자, 주학도 뭐 나름대로 걱정해주고 있네요. 자, 공시 장화를 받아 천명에게 신긴다라고 하면서 내용 쭉 전개됩니다.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낭독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고만 쓰기로 하겠다. 그치? 자, 오케이. 이 작품에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해설자 역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건을 뭐에게 전달합니까?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그 입에는 동화의 만재를 하고 돌아간다. 동화 물고기 이름 같아요. 자, 오케이. 10월 하순에 모진 노대를 만나 파선하였다고 한다. 해주 수상 경찰서가 호출장을 받고 자, 공주학과 낙경에 달려가 천명의 시체를 찾았다고 한다. 그림 부서진 널 쪽에서 허리띠를 몸을 묶고 행주 향내까지 흘러갔던 모양이다. 노트는 하라법은 왜 여러 동사들은 모두 행반불명이었다고 한다. 내가 작년 여름 경상에 너무나 우울하여 수영복 한 벌과 책 몇 권을 싸들고 21살의 내 꿈과 정열과 감상이 흩어져 있던 이 섬을 찾았을 때 도민들이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동네에서 부녀자들과 노인들만 있었다. 아마 고기 잡으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만 있는 거지. 천명은 집을 찾아갔다. 공씨는 얼빠진 사람같이 부엌에서 멀거니 바다만 내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달려와 손을 꼭 붙잡고 선생님,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 놈을 할 뿐 말끝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했었다. 죄책감이겠죠. 천명은 그가 6학년 때 내가 가르치던 아이였다.